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경찰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제 대부분 많이 아실 텐데 김재훈이라고 하죠. 김재훈 형법이고 전화번호도 저는 제 카페나 또 이런 유튜브 이런 데에서도 공개를 해요. 근데 공개하는 게 다른 이유는 아니고 이제 질문 답변 같은 거나 상담을 좀 이제 해드리는 편이에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제 그 사생활 때문에 전화번호를 공개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저는 사실 사생활이 없어요. 이게 좀 혼자 사는 독신 이제 중년이다 보니까 또 시간적으로 강의할 때나 요때 강의할 때 빼고는 거의 문자나 전화 다 받고 상담 드리니까 또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걸었다 그래서 제가 쌍욕을 퍼붓거나 이제 1대1 전화상으로야 모욕죄가 안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악용해서 욕하고 그렇지 않으니까 편하게 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일단 제가 가르치는 이제 형법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이제 먼저 강의 이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은 가끔 이제 왜 요새 채용이나 이제 채용도 이제 순경 공채 그다음에 경위 공채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례형 문제라는 것이 보통 이제 출제가 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례형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가 되나요라는 질문을 오늘도 경관부 준비생한테 받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강의 특징은 뭐냐면 먼저 판례 사례를 소개해서 도입부에 어떤 죄를 다룰 때에도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이제 사실관계가 어떻게 이제 발생된 건지를 먼저 얘기해요. 그 스토리가 바로 이제 사례형 문제로 또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형 문제의 특징은 이제 형법, 형소, 논점을 같이 섞어서 이제 출제하는 형태인데,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례 박스 사례형이 나온 다음에 스토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형법 지문이 예를 들어서 한 두세 개, 그 다음에 형소 지문이 한두 개 이런 식으로 껴서 나오는 게 일반적이니까 먼저 또 공부 순서도 먼저 형법을 하고 이제 형소를 하는 게 좀 나아요. 그래서 형법에서 그런 스토리 듣고 나서 형소 논점까지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데는 왜 노량진이나 이런 데 커리 보면 기본, 심화, 판례, 그다음에 기출문제, 또 심화 기출, 모의고사 1단계, 2단계, 3단계 아주 너무 복잡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 공채 준비생이든 더더욱이나 승진 준비생분들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걸 다 따라갈 시간이. 복습할 시간이 안 나오는 게 문제라.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교재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 이제 300형인데, 요게 처음 출간됐을 때가 2013년? 그 정도에 출간됐던 건데, 이때는 한 300페이지 근처였어요. 근데 그때 그 연도에 치러진 객관식 협법시험을 이제 다 이제 100% 적중해가지고 제 별명이 적중의 신이 됐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지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났고, 이제 트렌드 변화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최신 판례라는 게 매달 나오죠. 그래서 지금 좀 더 두꺼워져서 한 600페이지가 좀 넘게 됐는데, 그래도 다른, 곳의 어떤 책들을 합치면은 기본서만 하더라도 2000페이지가 넘는 데도 있어요. 근데 판례집하고 같이 합치면 또한 근 3000페이지 되고, 거기다 문제집에다 또 모의고사 잔뜩 모아놓으면 진짜 그냥 양만,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그냥 양에 일단 치여가지고, 이제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시험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공부된 분들은 이해를 못한 거라 틀리는 게 아니라 기억이 잘 안 나서 시험 직전에 이제 반복이 중요한데 그걸 못 해가지고 기억을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지. 하여튼,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커리는 이제 간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결한 커리로. 그래서 이제 다른 데처럼 노량진이나 이런 데처럼 쭉 이제 복잡한 커리를 따를 시간도 없고 또 제일 문제는 복습 시간이 안 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수천 페이지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복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기억력을, 이해는 이제 일단 기본 300형부터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앞판에 이제 또 100형이라고 하는 과거 기적의 특강이라는 것을 하도 다른 분들이 네이밍을 따라 쓰다 보니까 제가 짜증나서 이제 100형으로 바꿨는데, 그거로 이제 막판 정리하게 되면 또 기억 반복하는데 충분하시고. 근데 이전에 승진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최근에 치러진 게 경찰 승진시험이잖아요. 1월 13일 치러졌으니까. 그때도 이제 그 전년도 같은 경우는 100형 하나로도 100점이 나온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이제 되게 압축을 잘한 이제 마무리 특강 교재였었는데, 요번에는 100형만 본 분들이 보통 한 3개 정도는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300형부터 해서 차근히 커리를 따르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래서 그 커리는 이제 간결하고, 그 다음에 분량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직접 서점 가가지고. 다른, 선생님들이 만든 교재랑 제 책이었던 페이지 비교하면은 많이 이게, 컴팩트하다. 그걸 느끼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커리 순서로는 이제 300형이 지금 이제 오늘이 1월 29일인데 오늘 이제 시작해가지고 구정이 또 이제 2월에 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구정까지 감안하면 3월 말 정도까지 종강이 될 겁니다. 근데 이 300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의 기본수하고 판례집을 합친 거라고 보면 돼요. 또 요약도 많이 또 표도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전에는 이게 없었던 건데 새로 올해 도입한 게 200형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까지는 제가 많이 보는 이제 핵심 기출 천재, 핵기천문제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요거로 강의를 쭉 해왔는데 이게 좀 문제는 뭐냐면 교재에 어떤 뭐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닌데 일단 두꺼워요 이게. 그래서 이제 형법, 형사소송법 다 합쳐 놓으면 그 문제집만으로도 이제 너무 분량 부담이 돼서 역시 또 복습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다는 거를 좀 느꼈고 그런 애환을 많이 좀 상담하다 보니까 느껴서 제가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제 200회나 문제집을 만들 건데 아마 기존의 어떤 기출문제집이 합쳐서 거의 한 1000몇백 페이지 되는 것을 한 절반 정도로 줄일 거예요. 줄일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그렇다고 시험에 나올 걸 빼는 건 아니고 그렇게 줄이는 건 의미가 없죠.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복짐을 없애고 그다음에 가급적 OX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사지선다를 혼용하는 형태로 섞어가지고 왜냐면 또 OX만 보다 보면 사지선다를 만났을 때 약간 낯설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런 감도 유지시키는 차원에서 최대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군살 빼고 알맹이만 넣어가지고 만들 거니까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문제집 안 봐도 되게끔 할 거예요. 최신 판례 문제까지 다 넣을 겁니다. 그다음에 제 교재 집필 능력이 뭐 다 이제 많이들 알고 검증돼 있으니까 두꺼운 책으로 뭐 적중하는 건 쉽죠. 근데 이제 그걸 심플하게 만들면서 적중하는 것은 굉장히 좀 고민을 저자들이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쭉 20년 강의하면서 이제 해왔고, 그래서 하여튼 이거 기대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한 5월 정도에 종강될 거로 보여요. 그 다음에 100형이라는 마무리 특강 교재, 이게 과거 이름이 기적의 특강인데 예전에 뭐 우리 채용 시험도 쉽게 나올 때에는 100형 하나, 기적의 특강 하나도 90점 이상씩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또 이제 승진 시험 분들은 또 90점 맞으면 이게 또 승진을 하기 힘들어요. 이게 커트라인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안전한 커리를 따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엔 요게 아마 11월 말 정도에 프린트로 제가 개강을 했었는데 좀 당길 거예요. 복습 시간을 또 확보시켜 드리기 위해서 10월 달에 이제 출간되게 만들 거고 그때 또 강의는 그때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40강으로 했는데 요거 혹시 40강 정도로 될 거고 300형은 한 90강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200형은 한 뭐 60에서 70강 정도 그다음에 이렇게 40강 이렇게 되니까 딴 데보다는 좀 이게 이제 복습할 시간이 좀 잘 나오겠죠. 그리고 매월 이제 하프 모의고사를 갖다가 한 7월, 6월까지는 하프 모의고사 형태로 해가지고 과목별로 20문제씩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40문제짜리 도형 모의고사 그걸 갖다가 이제 제공해 드릴 겁니다. 요게 이제 단출하죠 이게 커리가.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문제집 강의는 제가 간 지켜보니까는 혼자 풀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생략한 분들이 사실 많아요. 뭐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 시간이 워낙 없으시니까 300, 그래서 100 요게 가장 이제 중요한 커리 뼈대가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만든 카페는 이제 네이버에 이제 김지현 형법 이렇게 치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제가 오랫동안 저 혼자 운영하다가 제가 이제 여러 인강들을 보고 그다음에 직접 이제 가장 이제 시험 적합성이 뛰어난 분들만 이제 모셨어요. 이태호 형사소송법 선생님이 있고 그다음에 김만희라는 이름에 자꾸 김만희라는 이름을 저도 가끔 실수해서 이만희라고 부르게 돼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저기 뭐야 신천지 그 교주분 돌아가셨나? 살아계시나요? 그분하고 좀 헷갈리긴 한데 김씨고요. 예. 이제 요분은 이제 실종 그다음에 경찰학 요 두 개를 좀 진행하고 계시는데 여러 인강 비교해봐도 가장 좀 뭐랄까 제가 예전에 아꼈던 김민철 경찰학이라고 있었거든요.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좀 강의를 못 하고 있는데 그 후배하고 강의 스타일이 비슷해요. 원래 실종이나 경찰학은 외울 게 사실 법과목보다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이해를 많이 시키고 그래서 원래 서울대 학부 졸업하고 이제 동국대 경찰학 석사 박사까지 이제 통과한 이제 출제위원급인데
강의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모신 분이니까 좀, 그리고 또 우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문 답변을 잘 해드리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이제 카페 별명을 대바답이라고 했어요. 대바답.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답변. 그래서 줄여서 대바답이라고 했고, 근데 이걸 한번 다른 나라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대부분의 카페들이 보니까 선생님들이 답변하는 게 아니라 조교들이 답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조교는 저도 이제 노량진 실강할 때는 조교들이 10명이 넘었어요. 독서실도 거기 딱 이제 제공하고 이제 제 촬영실, 연구실, 휴식하는 공간까지 다 있었는데 조교도 역시 어차피 수험생이에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답변하다 보면 이제 가끔 뭐 오류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위험 부담이 있는데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다 답변해 드립니다. 그래서 조교가 없어요. 저희 카페는. 그거 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오류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전화로 질문하셔도 돼요. 또 이제 공개된 카페에다 질문하는 걸 좀 꺼려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도 매번 이제 전화번호 올려드리고 전화해라. 왜냐면 어떨 때는 글로 적으려면 한참 적어야 되는데 전화로 하면 더 이해시키기 좀 쉬운 그런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분 다 이제 이태호 형사소법 쌤이나 김만희 쌤이나 다 전화 잘 받아주시니까 어떤 걱정 말고 그리고 전화로 직접 이렇게 관리해 드리는 데는 좀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팀, 김재인 팀.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 형법이라는 것도 법학 중에 하나죠. 근데 법학도 이제 뭐 비교 법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좀 가장 초점 맞춰야 될 것은 뭐냐면 법 해석하기예요. 법을 해석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조문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형법이든 형사소송법을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그 탁카페도 제가 이제 우리 카페는 워낙 질문이 적어요. 왜냐면 뭐 질문했을 때 내가 쌍욕 뽑아서 그런 게 아니라 기본 강의만 들어도 개념 이해를 다 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탁카페보다는 질문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수험생들 뭘 궁금할까라고 한다면 다른 선생님들 카페를 가요, 제가. 거기서 질문 보면 뭐 저런 허접한 질문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일 하나 맹점이 뭐냐면 조문을 잘 설명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조문인데 이 조문대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 이제 우리 법학입니다. 조문 꼭 보시고요. 제일 먼저 조문. 두 번째로 이제 이 조문을 대법원이 하급심은 필요 없어요. 1심, 2심. 이제 하급심 여기는 이제 필요 없고 대법원이 해석한 거 요거를 우리가 판례라고 부르죠. 판례. 1심, 2심은 그냥 판결이에요. 판결. 판결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대법원의 판례, 결정, 해석. 요거는 이제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하급심을 기속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도 보면 이제 다툼이 있으면 판례 의함이라고 돼 있지 뭐 1심의 의함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학설 의함이라고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 출제 비중은 판례가 어느 시험이나 85%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제일 중요해요. 근데 대신에 그냥 판례만 그냥 무조건 보고 있으면 이 판례도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걸 암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고 판례가 이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나름대로의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라고 하면 거창해 보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 성향. 요걸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를.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같이 분석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설이라는 게 있죠. 학설은 사실은 실무에 가시면 쓸 일이 없다는 거 알죠? 실무에 가셔가지고 뭐 판례 조문이나 판례가 아닌 어떤 학설에 의해서 기소한다 그러면 욕 처먹어요. 저 법정에서 장난하냐고. 그래서 학설은 근데 시험에서는 나와요. 그게 이제 적게 나올 때는 보통 1개, 많이 나오면 이제 한 3개 정도. 요번 이제 승진 시험도 학설이라고 하는 것이 3개 나왔어요. 사실의 착오라고 부르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리에서 자율행위 또 이제 그 공봉화 신분 이런 것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승진 시험에서 3개 정도 나왔다는 것도 좀 이례적이에요. 또 인과관계까지 하면 4개라고 볼 수도 있겠다. 한 지문 그죠. 조건설, 원인설 구별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요것은 근데 대신에 이거를 판례랑 동일한 시간 비중으로 공부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건 이제 학설 판결 특강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무료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1타 에듀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인강제공하고 있는 1타 에듀에 가면 무료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로 갖다가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따로 빼놓은 이유는 일단 1번, 2번만 잘 알아도 90, 여기 85% 이게 가끔 나오면 합치면 90% 정도는 나오고 맞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일단 다 맞춰놓고 나서 플러스 알파로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 거지. 해석이 대법원하고 학설이 다툼이 많거든요. 많이 이제 싸우거든요. 그때는 이제 대법원 해석으로 가는 게 맞고, 만약에 무슨 설로 풀어라라고 하면 이제 그게 학설 문제예요. 또 어떤 견해에 의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요거는 이제 제가 모아놓은 게 한 11개 정도만 모아놨는데 거의 여기서 나옵니다. 경찰 간부든 변호사 시험이든 예전 사법 시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승진 시험도 그렇고, 요거 이상 투자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무료일 때 열심히 들어두십시오, 이거. 유료로 바꾸고 해요. 저기 뭐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 그러죠? 뭐 그런 말도 있던데, 자꾸 저 카페 회원들이 대머리 되는 것도 가지고. 일단 요거 지금 무료일 때 좀 여러 번 봐두세요.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어떤 판례는 너무 좀 자극적이라 한 번 듣고도 평생 기억에 가는 게 있어요. 근데 학설은 절대 안 그래요. 이게 한 사람 견해가 아니라 여러 학자들끼리 싸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좀 내용이 좀 더 복잡하고 하니까 최소 이거는 시험 보기 전까지 3, 4회 정도는 보기를 강추드립니다. 네. 특히 이제 공채분들은 더더욱 이건 진짜 많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좀 저기 친한 좀 촬영 도와주는 이제 아끼는 이제 애 제자가 있는데 이 친구는 좀 4번 들었어요, 4번. 그래서 저기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300형, 200형은 없었고 사실은. 그리고 100형 요거 촬영하면서 결국 이제 한 2번 하고 학설 판결 요거만 들었는데 이번 승진 시험에서 2개 틀렸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그 이해독 정도에다 학설 판결 요거 해가지고 그 저기 그 2개면 95점인데 잘 본 거 맞죠? 그래서 뭐 검증이 된 거니까 또 강의 들어보면 알아요. 왜 제 강의를 선택하시고 또 그분들이 점수가 잘 나오는지 보면 알 거예요. 그리고 형법은 이제 총론하고 강론으로 나눠지는데 대부분 이제 법대에서는 총론을 가르치고 나서 두 번째로 강론을 가르치는데 이거를 저도 이제 20년 강의하면서 초짜 강사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총론, 강론.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총론은 내용이 되게 추상적인 그런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강론이 이 사례들, 예들이 보면 강론의 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살인죄 이거야 누구나 다 들어본 거지만 강제집행면탈죄 이런 죄명은 사실 형법 공부하기 전에 들어본 적이 없을걸요? 또 절도는 알지만 권리행사 방해죄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게 막 예로 써 있다 보니까 이때는 막 외우는 거야, 염실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총론에서 어떤 범죄가 시작되는 것을 실행의 착수라고 불러요. 실행의 착수.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의 착수가 언제인지 이런 걸. 근데 그때 이 강론 죄명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사기죄 실행의 착수가 언제냐 막 물어보면 또 밑줄 그고 외우고 하여튼 난리를 치게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죄수라는 말이 있거든. 죄가 이게 한계의 죄인지 또 수죄인지 뭐 등등 막 이제 수죄일 때 또 이게 상상적 경합인지 실적 경합인지 이런 거 또 이제 총론에서 바로 보면 죄들을 모르고 하다 보니까 무조건 외워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총론이 거의 암기 과목이 되더라고, 이거. 안타깝게도. 그래서 저는 나중에 패턴을 제가 바꿨어요. 국내 처음으로 강론부터 시작한 다음에 총론을 진행하고 강론에서 총론의 그 내용들을 살짝 자꾸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해드리니까 나중에 총론 들어갔을 때 진도도 빨리 나가고 이제 바로 이해독 이상의 느낌이 되더라고, 이때가. 그리고 문제 풀 때도 어렵게 나오더라도 하여튼 형법은 총론 쪽에서 100점 방정, 이른바 킬러문항? 이런 것들을 갖다 총론 앞부분에 배치해버려요. 왜? 멘탈 약한 사람들 이제 흔들려고 하는 건데 출제자들이 100점 주기는 좀 싫고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 풀 때도 강론부터 푼 거야. 만약에 이제 40문제면 21번부터가 이제 강론인데 요거 풀면 이번에도 강론은 거의 다 맞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일단 반절 맞춰놓은 상태에 총론 들어오면 마음이 편하지. 그래서 여기 모르는 지문이 이제 껴있다고 하더라도 에이씨 뭐 이 정도는 틀려줄 수 있어 이런 여유가 생기면 실수를 안 하는데 일단 어려운 문제부터 풀다 보면 좀 마음이 약한 분들은 멘탈 나가가지고 아는 것도 틀리더라고 이제. 그래서 공부 순서도 강론 총론하고 문제 풀 때도 강론 총론 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이제 총론 강론 그렇게 이제 준비하거나 이런 분들은 저기 시간 대비 효율성은 확 떨어진다는 거 명심하세요. 이건 진짜 약속이에요. 그래서 김준혁 오빠하고 같이 공부했는데 총론부터 했다. 자기는 씨발 총각이니까 총각 이렇게 했다. 이거 내 새끼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장담하는데 자기가 투자한 시간보다는 점수가 덜 나올 거예요. 그건 약속하고.
자, 그래서 뭐 이제 우리 바쁘니까 OT는 이걸로 끝내고 이제 본진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상하게 뭐 전화하라고 하더라도 이제 저 수줍어서 그런지 뭐 낯가려서 그런지 애도 아니고 그냥 저 전화를 꺼리는 분들이 있는데 전화 주세요. 저는 사람 목소리가 그리워. 예. 하여튼 이렇게 자주 상담하고 또 꼭 공부 아니더라도 힘든 일 있으면 상담해. 코로나 이후에 좀 사람들이 다 외롭고 고립화됐잖아, 지금. 모임들도 많이 없어지고. 저도 외롭고, 수험생도 외로워요. 그래서 동네 형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전화해서 이제 한탄도 하고, 그런데 또 들어주고, 또 제가 또 힘든 일 있으면 또 저 인생 여러분들보다 선배니까, 또 이제, 어떤 이제 조언도 좀 해줄 거고 그러니까 편하게 전화하세요. 그래서 이거 다 까먹어도 좋아요. 근데 제 이름하고 전화번호는 외워, 이거 바로. 자, 하여튼 이제 전화 꼭 주기 바라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바로 형법 강론 살인죄부터 만나기로 하겠습니다.